안녕하세요. 비움과 체험으로 건강을 이야기하는 한의사 박용숙입니다. 자, 오늘은 건강을 위해서 채소를 듬뿍 먹고 싶은데 근데 이 채소마저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서 고민이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에게 어떤 종류의 채소를 그리고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먹고 싶은 거를 마음껏 못 먹을 때 굉장히 속상하죠. 그런데 먹지 못하는 것으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내가 잘 먹고 소화 잘 시켜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듬뿍 드시면 그 속상한 마음을 안 가지셔도 될 거예요. 자, 그것의 하나로서 저는 새싹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브로콜리 새싹에 대해서 여러 번 소개해 드린 적 있죠. 자, 브로콜리 새싹에는 그 설포라판을 활성화시켜주는 글루코라파닌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 성분이 미로시나제라는 효소랑 어울려지면 이제 설포라판이 형성이 되고, 이 설포라판이 위와 식도, 장 이런 소화기관을 좋아지게 할 뿐 아니라 폐 기능을 좋아지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뇌 기능을 좋아지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온 몸에 뇌에서부터 폐, 그 다음에 소화기관은 전체에 걸쳐서 염증을 없애주는 그런 좋은 기능들을 하고 소화 능력 자체가 좋아지게도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브로콜리 새싹을 자주 드시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브로콜리 새싹 말고 오늘은 또 하나의 새싹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알팔파라는 새싹인데요. 한번 싹을 볼게요. 싹이 굉장히 예쁘죠. 자, 왼쪽에 있는 것은 이게 브로콜리 새싹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은 이게 이제 알팔파 새싹인데요. 그냥 볼 때는 비슷하죠. 그냥 가느다란 콩나물처럼 생겼죠. 그런데 이제 브로콜리 새싹은 십자화과 식물이어서 주로 이제 위식도 이렇게 장 쪽으로 많이 가서 작용을 한다면, 이 알팔파는 좀 작용하는 지점이 좀 달라요. 이 알팔파라는 건 콩과 식물이고요. 이 알팔파는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지 않게 해주는 그런 효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그런 식물의 대명사로서 이 알팔파가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알팔파 새싹은 어떤 분들한테 좋을까요? 알팔파 새싹은 말라 있으면서도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손발이 차고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그러면 새싹이라는 건 생채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소화를 잘 시킬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새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이섬유가 많지가 않고, 그래서 이게 비교적 소화가 용이한 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는 생리활성화 물질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양도 풍부하고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그런 성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미네랄도 굉장히 많이 농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브로콜리 새싹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소화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 그다음에 뇌의 기능, 이제 뇌에 있어서 어떤 질병 예방을 위해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드시면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알팔파 새싹은 혈관 건강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이 알팔파 새싹을 드시면 좋다. 그리고 새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화가 잘 안 될까 하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새싹을 활용해서 잘 드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새싹을 이용해서 맛있는 점심밥을 먹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밥이 어디 숨었는지 잘 안 보이죠? 밥은 한 3숟가락 하고 거기에다 표고버섯, 그 말린 표고버섯을 불려서 볶은 그런 표고버섯하고, 그 다음에 비름나물이라고 있어요. 여름철에는 정말 비름나물이 많잖아요. 시골에서는 깔리고 깔린 게 이 비름나물이었어요. 그래서 반찬 없으면 무조건 바구니 들고 가서 비름나물 따다가 이거 데쳐서 고추장에다 이렇게 묻혀서 먹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자, 표고버섯하고 비름나물, 그리고 여기 알팔파 새싹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넣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 비빔밥처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매운 게 싫거나 자극이 돼서 이제 좀 힘드신 분들은 된장이나 간장으로 비벼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새싹 비빔밥을 드시는데 거기에다 새싹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같이 이렇게 가미해서 드셔도 된다. 그냥 이렇게 한 예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새싹만 여러 가지 종류를 같이 해서 이렇게 드셔도 되겠죠. 이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샐러드 비슷하게 준비한 건데요.
이것을 액젓하고 식초 약간하고 이렇게 해서 무쳤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저는 점심 때 반찬으로 먹을 거라서 고춧가루도 살짝 이렇게 쳐서 이렇게 액젓, 식초, 고춧가루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만약에 그냥 샐러드처럼 이렇게 드실 거라면 고춧가루 넣지 마시고 그냥 액젓이랑 식초 또는 간장이랑 식초 이렇게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검은 깨를 갈아서 이렇게 넣으니까 이제 흑임자 소스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갈아서 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흑임자를 갈아서 간장 조금, 식초 조금 거기에다가 흑임자 섞고 이렇게 해서 얹어서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소스를 만들어서 드시면 좋겠고요. 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새싹은 소화가 잘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염려된다 하시는 분들에게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럴 때에는 새싹을 전을 부쳐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소화가 안 돼서 걱정인데 밀가루로 전을 부쳐 먹으면 그럼 소화가 더 안 되겠죠? 그게 아니라 새싹에다 계란만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새싹 계란전이 되겠죠? 그래서 계란도 살짝만 익히면 익잖아요. 그러니까 새싹을 많이 익히지 않아도 살짝만 익혀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소스를 원하시면 이제 뭐 간장 소스 이렇게 만들어서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드셔도 되겠고요. 자, 이런 방법으로 그냥 새싹을 그 자체로 이제 샐러드를 만들어서 먹는 방법, 아니면 비빔밥을 만들어서 먹는 방법, 그 외에도 이제 새싹 전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 방법 소개해 드렸어요. 자, 그러면 매일같이 새싹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일반 채소들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생채소와 익힌 채소가 있는데요. 소화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생채소보다는 익힌 채소를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소화력이 왕성한 분들은 생채소를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식물이든 동물이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자기의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몸에서 끊임없이 효소를 만들어낸다고 했죠. 그래서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토케미칼이라는 어떤 화학성분 외에 또 효소라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데 이 효소가 일단 끓는 물에 들어가면 일정 정도 죽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소에 소화력이 왕성하고 건강한 분들이 더 건강하기 위해서 드신다면 생채소를 넉넉하게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런데 이게 건강에 아무리 좋아도 내가 소화를 못 시켜내면 그건 독이 되잖아요. 자, 그런 분들은 채소를 되도록이면 데쳐서 드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그걸 나물 형태로 드시면 되고요. 자, 어떤 분들은 자, 상추는 데쳐서 먹기 힘들잖아요. 물론 상추도 데쳐서 나물을 할 수도 있지만 상추를 신선하게 먹고 싶은데 그거를 또 소화시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좋은 방법은 물을 끓여서 그걸 살짝만 식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물을 상추에다 붓는 거예요. 그러면 상추가 기절해서 이렇게 딱 좀 뭐라 할까 물렁물렁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뜨거운 물로 상추를 살짝 기절시킨 다음에 그걸 다시 찬물에다 헹구면 그러면 다시 싱싱한 상추가 돼요. 그렇게 해서 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소화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채소를 어떻게 드시는 게 좋냐. 첫 번째, 새싹을 자주 활용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인 채소가 소화가 잘 안 된다면 데쳐서 드시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자, 그리고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도 생채소를 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소화력이 떨어지시는 분들과 비슷한 방법으로 드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건강하게 채소 먹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